스스로는 저는 어디에 이렇게 완벽하게 속하는 사람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좀 약간 경계인과 같은 정체성을 조금 더 많이 갖고 있었고, 굉장히 제가 예상치 못했던 어떤 우연들을 만들어내고, 그 우연들을 통해서 좀 배우는 것이 결과적으로 좀 많았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제가 방영과를 나왔기 때문에 방영과 학생들을 잘 이해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학교를 다녔을 때 가졌던 어떤 그런 고민이나 문제가 지금의 양상이랑은 좀 다르다고는 생각하는데, 또 겹치는 부분도 일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뭐 지금은 가르치는 입장이긴 하지만 그래도 내가 학생이었을 때를 좀 약간 가정법적으로 늘 좀 생각을 하면서 살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때 당시에 그 문화기술대학원이라는 대학원이 생긴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었는데, 여러 그 입학 조건이나 아니면 학교를 다니는 여건, 그리고 거기서 할 수 있는 기회들이 되게 많이 열려 있었던 상태여서 괜찮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또 이제 결국엔 제가 공학 베이스라고 하는 좀 남다른 길에 진입을 하게 돼서 그때 되게 많이 당황했었죠. 저희 막 프로그래밍도 배우고, 그 다음에 들어가자마자 오리엔테이션 때 컴퓨터를 조립하는 게 저희의 미션이었거든요. 제가 속해 있었던 랩은 이제 약간 커뮤니케이션과 스토리텔링을 같이 하는 그런 랩이었었어요. 그래서 그 안에서 막 영화 만드시는 분도 계셨고, 그래서 저희가 그때 당시에 또 대전에 있었다 보니까 그 지역에 있는 공공기관이랑 같이 협업을 해서 막 VR 영화 시나리오 같은 것들도 저희가 막 작업을 하기도 했고, 아니면 지역에 있는 뭐 유물이라든지 아니 유적지 같은 것들을 그런 어떤 좀 가상 현실로 이렇게 약간 구현해내는 그런 작업에도 많이 참여를 했었습니다. 박사 때는 또 약간 결이 조금 달라지긴 했던 것 같아요. 워낙 좀 결국엔 좀 사회과학의 품 안에 조금 이렇게 들게 되다 보니까 사회에 이제 약간 보이지 않는 집단 심성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개인적인 차원에서 심리를 조금 넘어서는 그런 사람들이 뭔가 이게 이런 방향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다? 아니면 이런 게 좀 옳다고 생각하는 어떤 사회적인 분위기가 만들어진다? 그러니까 사회적인 분위기, 사회적인 마음, 뭐 사회적인 뭐 어떤 감성, 뭐라고 부르셔도 좋을 것 같지만, 그런 것들을 좀 탐색하는 좀 관심을 가지게 돼서, 뭐 예를 들어서 집단 기억이라든지, 그러면서 이제 뭐 역사적인 어떤 사건에 대해서 집단적으로는 어떻게 기억하고 있는지에 대한 문제에도 좀 관심을 가졌었고, 또 한때 제가 어쨌든 졸업할 때쯤 이제 그 학위 논문을 찾을 때쯤에는 웰빙과 관련된 담론들이 되게 많았었어요. 건강과 그다음에 이제 뭐 음식과 관련되어 있는 이제 지식들이 되게 많이 생산이 됐었는데, 그런 지식들을 이 사람들은 어디서 얻고 또 그 지식을 어떤 방식으로 또 활용을 일상 안에서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관심이 좀 자연스럽게 생기면서, 그런 어떤 지식의 생산의 문제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고 논문을 작성하게 된 것 같아요. 제가 만약에 미디어 문화연구자라고 스스로를 소개를 할 때는 아마 두 가지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하나는 말 그대로 미디어를 조금 대상으로 문화연구의 방식으로 미디어를 연구한다? 라는 의미가 있을 것 같고, 다른 하나는 그거와는 이제 별개로 그냥 정말 미디어 문화와 관련돼 있는 연구를 좀 폭넓게 한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을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는 어쨌든 영미권에서 시작되었을 때 당시만 하더라도 좀 하위 문화에 대한 관심, 그리고 사회적으로 목소리를 갖지 못하는 어떤 주체들가 좀 비가시화되어 있거나 아니면 비주류이거나 아니면 스스로 목소리를 낼 수 있다고 자신하지 못하는 그런 어떤 주체들에 대한 어떤 관심에서 시작되었고, 다분히 사회 운동적인 측면, 실천적인 측면이 있는 학문 분야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사람들이 말하고 그다음에 이제 행동하고 하는 것들 이면에 있어서 뭔가 조직되는 그런 어떤 뭐 영역이나 아니면 구조화될 수 있는 부분이 뭘까에 대해서 고민을 좀 많이 하면서, 그리고 그걸 어떻게 밝혀낼 수 있지? 어떤 방법을 통해서 어떻게 밝혀낼 수 있을지, 그런 거에 좀 관심을 가졌던 것 같아요. 늘 좀 시의성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거든요. 연구의 시의성. 근데 연구는 시적이게 되게 어려워요.
늘. 왜냐면 그게 발표하기까지 시간이 걸리고 연구를 하고 나면 되게 늘 뒷북치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해서 시적으로 적절한 이야기들은 트위터에 많이 올라오죠. 근데 이제 모든 연구를 트위터처럼 할 수는 없으니까. 그리고 그때의 어떤 그 열기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한창 뭔가 어떤 게 주목을 받고 관심사로 떠올랐을 때는 그 열기 때문에 조금 보이지 않았던 것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그때 시적으로 적절하게 했던 비평이나 아니면 뭐 관련되어 있는 뭐 기사나 그런 것들을 봤을 때 늘 아쉬움이 좀 많이 남았었거든요. 이것만이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것인가? 아니면 그것 말고 조금 더 들어가 볼 수 있는 여지는 없을까? 그리고 저는 좀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수용자 연구? 아니면 그런 어떤 이용자, 대중의 입장에서 그 사람들에게 좀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편이어서 그 사람들 목소리를 들어보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어떤 현상이 있었을 때, 이거에 대해서 정말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뭐, 네티즌에 따르면,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어느 SNS 글을 따와가지고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더라. 그리고 뭐, 가장 많이 하는 이야기들이 뭐, 공분했다. 그래서 공분은 도대체 누가 분노를 하면 공분이라고 얘기하는 건지, 그런 게 늘 약간 궁금했었거든요. 이렇게 실체가 없는 대중 말고, 뭐 대중 모두에게 제가 물어볼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얼굴이 있는, 이름이 있는, 그리고 존재감이 있는 누군가에게 이 사안에 대해서 묻고 또 같이 얘기를 하면서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을 좀 약간 도달을 하면 더 좋겠다. 그래서 좀 늘 약간 대중의 편을 드는 종류의 연구들을 많이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프로듀스 팬덤과 관련돼 있었던 때도 마찬가지고, 아니면 뭐 먹거리 담론과 관련해서 도 마찬가지고, 아니면 이번에 폭삭소가수다와 뭐 쇼폼을 소비하는 사람들과 있어서도 마찬가지고, 그냥 이걸 이제 뭐 먼발치에서 그냥 표피적으로 봤을 때는 사람들이 요즘에 이렇게 변한대, 그리고 생각을 점점 더 안 한대, 아니면은 그냥 다들 그냥 뭐 아이돌 덕질하느라고 뭐 돈을 이렇게 많이 썼대, 이렇게 함합평하기는 되게 쉬운 것 같아요. 근데 그 속사정을 들여다보면 그렇게 간단하게 얘기될 수 있지 않다는 생각을 좀 더 많이 하는 입장이어서, 네. 그래서 그런 사안의 열기가 좀 식고 났을 때 그 부분이 우리에게 어떤 시간이었는지, 어떤 경험이었는지를 좀 되돌아보는 작업들을 했었습니다. 네. 우연한 기회에 맡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방법론 막 무슨 전문가로 시작했던 거라기보다는 저도 같이 배우고 또 약간 성장하면서 처음에 시작을 했었는데, 다만 이렇게 참여 관찰 아니면은 뭔가 인터뷰를 단독으로 내세워서 수업을 한다는 거에 대한 어떤 부담감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중점을 뒀던 거는 이게 다른 학교가 아니라 뭔가 창작을 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학교에서 가르치는 방법론이라는 거에 대해서 고민을 좀 많이 했고, 참여를 좀 더 유도해서 학생들이 자신이 이론적으로 배웠던 것들을 좀 약간 체화하면서 어떻게 자기 지식으로 다시 만들어 가는가에 중점을 뒀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고등학교 때나 뭐 아니면 뭐 학교 밖에서 영상을 만들어 봤던 경험이 있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은 내레이션을 해봤고 한 번쯤은 인터뷰를 해봤고 다 했어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문턱이 되게 낮다는 게 장점이기도 한데 되게 또 단점이기도 하거든요. 왜냐면 고정관념이나 편견을 갖기가 굉장히 쉽다는 생각이 들어요. 인터뷰는 이런 거구나. 근데 그게 처음에 어떤 경험을 했느냐가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저희가 통상적으로 접하는 그러니까 인터뷰들은 대부분 저널리즘적인 어떤 문법들을 많이 따르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뭐 질문을 하고 어떤 사안에 집중을 하긴 하지만 그 질문을 하는 그 주체에 대한 관심까지는 그렇게 많이 넘어가지 않는 것 같아서, 그런 어떤 인터뷰 경험들 한 많은 학생들이 인터뷰에 대해서 되게 자신 없어 하기도 하고, 인터뷰를 그렇게 재밌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좀 없기도 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수업에서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는, 인터뷰어가 판사나
아니면 형사 입장이 아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판사나 형사의 입장이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 이 사람이 나에게 진실을 말하고 있는가, 그리고 제대로 된 정보를 주고 있는가에 너무 초점을 맞춰서 마치 자기가 거짓말 탐지기인 것처럼 여기서부터는 좀 거짓말인 것 같다든지 저기서부터는 좀 허풍이 심하다든지 이렇게 판단하는 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이면에는 결국에는 좀 나는 객관적으로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신화적인 어떤 믿음이 자리 잡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인터뷰어는 객관적인 시선을 갖고 있다. 그리고 상대는 그렇지 못하다. 근데 저는 이게 결국엔 제가 훈련받아왔던, 그러니까 영구적으로 훈련받아왔던 그 체계 안에서는 이게 맞지 않다. 그러니까 절대적인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다는 거는 말이 되지 않고 오히려 조금 더 각자의 진실들을 우리가 다가가기 위해서 인터뷰를 어떤 방식으로 활용하느냐가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지금 뭐 하루하루가 다르게 너무 기술이나 미디어 환경이 변하는 이런 상황에서 예술학교 혹은 대학 자체의 어떤 쓸모에 대해서 회의적이고 싶지 않은데 자꾸 회의적이 되는 그런 측면이 생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나마 그 회의적인 시각들을 상쇄할 수 있을 만한 방안이 뭐가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좀 했고, 그것의 일환으로 적어도 방법론 수업에서는 저희가 뭐 그럴싸한 결과물을 꼭 영상 작업물을 내야 되거나 그 정도의 부담은 없다 보니까 작업자로서의 자기를 좀 되돌아보고 반성해보거나 뭐 꼭 반성하지 않아도 나는 어떤 작업자가 되고 싶은가에 대한 어떤 상상을 해보는 그런 기회들을 더 많이 주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 실리콘밸리에 많은 스타트업들이 있고 그 스타트업 문화의 일환 중에 하나가 그 약간 이 실패 파티의 원형이 되긴 했었거든요. 거기에서도 항상 보면 얼마나 많은 비즈니스 기회들을 자기가 날려먹었고 얼마나 많은 실패를 했고 하는 게 부끄러운 게 아니라 되게 오히려 훈장처럼 받아들여지는 그런 어떤 도전의 문화 같은 것들을 보면서 이런 종류의 행사를 우리도 한번 해보면 좋겠다. 왜냐하면 학생들을 통해서 들었던 게 늘 자기 외장하드에 지금 잠자고 있는 작업들이 너무 많고 이걸 보내주기가 너무 부끄럽고 학년이 올라갈수록 더 약간 자기 검열이 심해진다는 거예요. 이걸 나 3학년인데 아니면 4학년인데 아니면 졸업했는데 이걸 보여줘도 될까? 근데 적어도 학교라면 저는 그런 부끄러움이나 창피함이 조금 더 적어야 되는 공간이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그냥 하나의 행사 기회지만 사람들의 어떤 그런 부담감들을 좀 내려줄 수 있게끔 자기의 언어로 실패에 대해서 한번 정의를 해보는 시간을 갖자.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다양한 이야기들이 의외로 많이 모였고, 막 짝사랑에 대한 뭐 실패에서부터 시작해서 뭐 작업 관련되지 않은 종류의 얘기들도 되게 많았고, 그리고 자기는 왜 이렇게 뭔가 항상 메뉴 선정에 실패하는가, 뭐 이런 가벼운 이야기 같은 것들도 갖고 와서 얘기를 함으로써 그런 어떤 실수나 아니면 부끄러울 수 있는 종류의 이야기들을 해봤다는 경험이 되게 중요하게 각인이 된다고 봤었어요. 느슨하고 우연적이지만 본인의 뭔가 굉장히 파편화됐고 조금 더 수직 계열화된 어떤 취향이나 관심들을 모을 수 있는 느슨한 만남, 느슨한 연결감. 그러니까 그것들을 연구를 통해서는 논문의 형태로는 저는 꼭 보여줄 수는 없다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은 연구자 개인이 세상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라고 한마디로 해석하고 그 해석을 절대적인 어떤 기준점으로 잡아간다기보다는 우리는 계속해서 어떤 질문들을 던지고 사람들의 질문을 듣고 그리고 질문들이 어디서 모여서 또 새로운 방향을 어떻게 개척할지를 조금 더 거시적인 관점에서 지켜보는 게 연구자가 할 수 있는, 그리고 어쩌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건물이 아닌 유연한 어떤 텐트가 할 수 있는 역할이지 않을까. 그래서 사람들이 잠시나마 쉴 수 있는 쉘터를 만들어주는 거. 그게 정서적인 쉘터든 아니면 뭔가 지적인 쉘터든 그런 대피소들을 좀 계속 만들어주는 역할을
연구든 아니면 연구 외적이든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